자, 3월 첫날 시장을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빠져서 시작하니까 3월도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려 속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을 준비할 때 꽃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 계좌들에도 수익이라는 꽃이 피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 시장을 전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종목 장세, 순환매 섹터가 순환매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강조드리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가 보는 것, 3월 전망하는데 기대 반, 우려 반이면 땀 한 방울을 우리는 기대 반에다 덜어주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추가 균형에 있다가 땀 한 방울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 쪽으로 우리가 추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주식시장 격언에 돈의 IQ는 100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보다 돈의 IQ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좋은 IQ를 가진 돈이 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왜 빠져나가는지 그 간단한 습성만, 생리만 이해하면 좀 더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당연히 들어올 거고,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워런 버핏님께서는 현금을 사상 최대로 보유했다. 즉 워렌 버핏님께서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거고, 저는 워렌 버핏님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먹을 게 있다라고 보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지금 현재 있는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항상 강조했던 게 더 비싸게 사줄 모멘텀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역시도 지금 유동성 유입은 꾸준하게 있어요. 하지만 증가 속도와 증가 규모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45도 각도로 해서 자금 유입이 나왔다면 지금은 완만한 균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도 해외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지만 중간 유출 유입, 유충 유입 이런 식으로 계속 완만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그 2월 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면박을 주고 결국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전쟁 당사자들은 제껴놓고 트럼프와 푸틴이 모든 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것. 지금은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건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멀어졌지만 결국에 종전이라는 것들은 한 발짝을 가까워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공교롭게로 지금 나토와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태 이후로 미국 시장은 부러지지만 나토 가입의 주요인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이따 확인시켜주지만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눈 씻고 찾아보니까 요 정도 볼 수 있고, 자, 하지만 이제 제일 큰 부분들이 이거죠. 정책의 불이익,
불안감, 그 다음에 지금 아나무인이고 독불장군이고 고립정책, 이렇게 하면 미국이 혼자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우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PMI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전망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무원들 해고하면서 지난주에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에요. 머스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실업률이 증가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부분이,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충격받으면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몰랐을까요? 그러면 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기 유인책이냐, 아니면 그런 셈이 없이 이런 게 나간 거냐,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반대로 갔던 유럽연합은 지금 신고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들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불과 6개월, 7개월만 하더라도 유럽연합들은 급진 정당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총리가 사임한다, 사회가 분열했다, 성장 엔진이 없다,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쪽들은 상투 쳤다, 엔비디아도 이제 호시절 다 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블랙을 같이 고성능 GPU를 매점 매석해서 마진율이 40%, 50%, 60% 고마진으로 팔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게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들은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기업과 가계, 부채가 부실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면 미국의 CDS가 급등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CDS가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국가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CDS 지표가 상승한 데는 호주와 남아공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도 CDS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일본도 CDS 떨어지고 있고, 한국 역시도 CDS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신용부도 위험등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내를 보면 미국의 관세 때문에 좌불안석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보이지만 유동성은 유입되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연기금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소화시키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거냐,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증가할 거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탄핵이 인용될 거냐, 인용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일단 인용된다면 새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책 수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하고 로봇하고 쉬어가는데, 반대로 이제 방산과 조선 쪽들은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책의 피해 섹터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수혜 섹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섹터별로는 호재 악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저는 우려한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원엔이 820원에서 불과 작년 7월만 하더라도 820원대에서 지금 이제 960원까지 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면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우려감, 작년 20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같은 주요국들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물론 준비 없는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 공포로 해서 코스피가 10% 빠졌지만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거는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청산했기 때문에 2024년 8월 5일보다는 청산할 수 있는 대상 규모가 줄어들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 그 부분은 여전히 부담감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가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는 게 뭐죠? 그동안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했던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콕 집어댔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살리고 뭐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부채, 가계와 부채, 기업의 부채가 사상 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갚고 원금 분할 상환은 쓸 게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매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성장까지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하는 게 은행들한테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니다 이자 장사만 하냐? 이자를 조인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자, 이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소득이 증가돼야 되는데 소득 증가분은 없고 비용 지출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환율은 부담스럽지만 유동성 유입은 좋고 그 다음에 CDS가 지표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기술주, 특히 암호화폐주들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급락을 보인다는 거는 결국에 성장주,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게 인공지능 섹터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의 증시 주변 자금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2월 3일 날 고객에서 58조까지 급증했다가 청약권 때문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52조 8천까지. 근데 결국에 보면 저점 높아지고 있죠. 3년 동안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크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50조에서 60조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켓머니 펀드예요. 자, 마켓머니 펀드 보면은 지난 12월 말, 1월 말하고 12월 말 MMF 같은 경우는 법인 결제자금 수요이기 때문에 보름 만에 여기서 20조가 빠져나갔거든요. 지난 여기 보면 12월부터 12월 말까지 20조가 빠져나갔고 또 1월 말에도 여기서 보면 대략적으로 5조 가까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 빠져나간 자금이 급증하면서 지금 보면 사상 최고까지 왔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보면 215조까지 오면서 최근 3년 동안에 최고치를 왔다라는 거, 시장의 유동성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자,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에 지금 월 말에 빠져나갔다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우리가 보면 국내 해외를 보면 자, 지금 해외 쪽들이죠. 아까 미국의 자금 증가 부분은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다가 3일 동안 소폭 빠졌지만은 해외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국내 같은 경우는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 해외로 갔던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열어놨다라는 것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자, 이렇게 신용이 너무 증가한다. 우리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월 말까지만 해도 신용이 15조 원까지 신용이 급감했는데
꾸준히 지금 보면 신용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꾸준히 늘면서 18조 원까지 대략적으로 2조 5천억까지 신용을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도양단에서 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이 털어먹기 위해서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 그렇게 신용 쓰시는 분들은 신용 유지 담보 비율을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담보 비율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신용 쓰시는 거 오케이. 하지만 담보 비율을 못 맞추신 분들은 신용을 줄여야 된다. 왜 한번 흔들렸을 때는 다 털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증시 주변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N1 일본 우리 원과 N의 그 환율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24년 8월 5일 날 코스피 10% 빠진 날 보면 자, 이틀 만에 엔화 같은 게 급등하면서 965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쭉 이때 이제 금리 인상권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쭉 제대로 빠졌어요. 그런데 보셔야 될 게,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난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시점에서 보면, 12월 3일 시점에서 보면, 자, 8월 5일에 고점을 뚫었어요. 970원을 뚫었는데, 작년 12월 3일 지수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죠. 반등이었거든요. 왜? 이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뭐가 제일 무섭냐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역 관세 부분이 있고, 그쵸? 관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960원을 넘어갔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 날 953원대에 있는 게 960원을 뚫어버리니까 코스피가 3.5% 가까이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3월 2일도 그렇고 3월 3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엔화가 강세였으니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자, 지금 900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979원, 980원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저쪽으로 쭉 당겨보면 23년 8월 달에 보면 1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원달러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자,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그럼 요것만 하고 다음에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에요. 자, 지금 주요 20개국들의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니까 쭉 보니까 한 달 동안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미국, 호주, 스위스, 호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미국이 왜 8% 이상 4일 동안 올라갔을까요? 결국에 이 부분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고,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빠진 거는 외부에서는 굉장히 위태하다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크레딧 디폴트 수합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다음 차트를 보면 간단히 보면, 자, 미국 지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선 불확실해 갈 때 이렇게 갔다가 당선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관세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